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C우프급 잠수함 코너티켓함이 미상의 물체와 충돌해서 거의 퇴역할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미국이 그 C우프급을 대체하는, 넘어서는 정말 역사상 최강의 헌터킬러 전용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가격이 또 입이 쩍 벌어지는 가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랑, T-14 아르마타 전차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안 되게 생겼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비 효과로 인해서 우리 K2 흑표 전차가 판매에 조금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 대량 배치될 것이라던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가 또 전력화 지연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는데, 이러다가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T-14 아르마타 전차의 대량 양산을 위한 국가시험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 대량으로 배치될 것이라던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이 또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러시아의 방산 전문 업체 탑5가 현지 시각 11월 22일 보도했습니다. 탑5는 방산 소식통을 인용해서 T-14 아르마타에 중대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현재 이를 수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육군에 대한 전차 납품이 2024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식별된 결함은 사격 통제 시스템의 오류였는데요. 문제는 사통 장치의 심각한 기술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이 문제 수정 작업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의 10월 28일자 보도를 보면 T-14 아르마타 전차 생산업체로 지정된 우랄바곤자보드는 올해 8월까지 아르마타 생산 라인을 완성하고 정부 당국의 점검과 인증을 받은 뒤에 올해 말까지 생산 준비를 마쳐야 했지만, 회사 자체를 뒤집어 놓은 희대의 횡령 사건으로 주요 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아르마타 생산과 검수를 위한 라인은 아예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러시아군 당국을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0년대 초에 러시아 육군이 2020년까지 2300대의 아르마타 전차를 전력화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첫 데뷔 무대인 2015년 열병식에서 전차가 퍼진 뒤 지속적으로 그 물량을 줄여 지난해에는 생산 확정 물량을 100대까지 줄였는데요. 제작업체의 횡령 사건과 새롭게 발견된 치명적 결함이 푸틴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 4세대 전차라고 우기고 있는 T-14 아르마타. 그래서 이게 15년도에 그냥 열병식 하다가 이런 지점에서 퍼지는 바람에 푸틴 대통령 완전히 빡쳐버렸죠. 그래서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원래는 2,300대. 그래서 러시아 육군의 주력 기갑부대는 전부 이거로 다 바꾸는 이런 계획이 2010년대 초까지였는데, 그 이후에 14년도에 크림반도 집어먹는 바람에 그때부터 경제 제재 당하고 러시아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이제 탱크 돈, 비싼 돈 주고 살 돈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르마타 물량을 계속 줄여서 이제는 100대. 그럼 나머지 어떡하냐? 그래서 T-90 전차를 개량하고, 그래서 값싼 T-90MS 전차를 더 생산해서 모스크바 주변의 주력 기갑 부대는 T-90MS, 그리고 기존에 T-64까지도 개량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문제는 이 100대도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지금 이제 이미 생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랄바곤자보드 전차 생산 업체죠. 러시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전차 생산 업체인데, 여기에서 라인 깔라라고 돈 줬더니 그거 받아먹고 그냥 사기 쳐버렸어요. 횡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이 안 깔렸습니다. 어떻게 되냐? 다시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처벌할 거 처벌하고, 그리고 협력업체 다시 정하고 다시 라인 까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사통장비 이거는 핑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아요. 사통장비가 잘못되면 그거 수정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문제는 이 횡령 사건 때문에, 라인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K2 전차에게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 차세대 전차 사업을 하는 그 명분이 뭐냐? T-14 아르마타를 이길 수가 없다. 당할 수가 없다. 구형 전차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T-14 아르마타라고 하는 이런 뭐 맹수가 적국에 딱 하나 있어야 동유럽이나 뭐 이런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T-14를 어떻게 할 거냐. 쭉 이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M1 에이브람스 전차 사용해야 되겠는데 미국이 이제 야 우리 M1 사라고 하겠죠. 그런데 M1은 44 구경장 120mm 활강포 그거 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들이 열화 우라늄 탄을 가지고 T-14하고 붙으면 뭐 한번 비벼볼 수 있겠지만 이거 뭐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폴란드에게도 팔았죠. 에이브람스 전차를 팔 때는 열화 우라늄 탄, 열화 우라늄 장갑 이런 거 안 주죠. 그냥 텅스텐 탄 줍니다. 텅스텐 탄으로는 44 구경장으로는 이거 뚫을 수 없다. 그럼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55 구경장의 이런 주포를 가진 전차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서방에. 한국의 K2 흑표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A7 전차 이런 거 있네. 근데 레오파드 2A7 너무너무 비싸. 못 쓰겠다. 우리 형편으로 안 돼. 그러면 유일한 대안은 한국의 K2 흑표네. 이렇게 해서 우리 K2 흑표가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맹수가 안 나타나면 뭐 기존에 있는 전차로도 싸울 수 있지 뭐. 어차피 T90MS도 T70이 계속 개량해가지고 저기까지 간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T70도 계속 개량하면 뭐 저렇게 될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K2 흑표의 원활한 동유럽 지역 수출을 위해서라도 이 T-14 아르마타가 소량이라도 좀 생산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돈 횡령해 먹는 자들 빨리 처벌하고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왜? 어차피 우리가 뭐 T-14하고 전쟁할 일은 없으니까 빨리 우리는 K2 흑표 동유럽, 북유럽 팔아야 됩니다. 맹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1997년 미 해군의 Sea-Wolf급 공격 원잠이 처음 등장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는데요. 미 해군이 버지니아급의 뒤를 이을 차세대 공격 원잠의 목표 성능을 공개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또 한 번 경악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능은 물론 가격도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공격 원잠 SSN-X는 기존의 잠수함보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며 더 많은 무장을 싣고 더 오랫동안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소요는 훨씬 줄어든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미 해군 수중전 국장 더글라스 G. 페리 소장을 인용해서 미 해군 뉴스가 현지 시각 11월 22일 보도했습니다. 페리 소장은 기존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연안 해역에서의 정보 수집과 특수작전 지원 등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과 달리 차세대 공격 원잠은 대양에서 수중 전투에 초점을 둔 헌터 킬러로서의 능력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페리 소장은 SSN-X가 현존하는 그 어떤 잠수함보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소음 감소 기술과 최적화된 스텔스 설계로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수중 센서로부터 높은 수준의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은 의회에 SSN-X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도 보고했는데요. 이 보고에 따르면 SSN-X의 수중 배수량은 7,900톤급인 버지니아급보다 더 큰 9,100톤에 달하며 어뢰와 미사일 등 적재 무장 역시 38발을 탑재하는 버지니아급보다 훨씬 많은 50발을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31년 초도 함이 등장할 예정인 SSN-X의 예상 가격으로 척당 55억 달러, 6조 5,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블록 4 기준 버지니아급의 28억 달러, 블록 5 버지니아급의 32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것이고 추가 가격 상승 여지도 남아있어서 미 해군이 Sea-Wolf급 잠수함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Sea-Wolf급 나왔을 때 30억 달러 넘어가지고 이게 뭔 말이 되냐. 당시 이제 LA급 원잠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LA급 한 3배 가격. 이거 어떻게 대량 생산하냐 해서 세척으로 끝내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뭐 물가 체계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미 해군은 55억 달러에 만들게 6조 5천억이죠. 만들게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 전문가들은 55억 달러 택도 없고 70억 달러, 80억 달러가 될 것이다. 8조 원, 9조 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수함 한 척에. 이게 이제 미국이 그동안 미국 그 해군력을 말아먹었던
주요 원인이 주말트 만들었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세척해서 스톱. 그리고 COF 만들었다가 너무 비싸서 스톱.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인디펜던스 잘못 만들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눈탱이 맞고 이런 건데, 야, 이거 지금 예상으로 6조 5,300억, 그리고 그냥 다른 전문가들은 뭐 8, 9조 원 이렇게 예상하는데 이걸 버지니아급의 후속으로 대량 깔 수 있을까? 라고 우려를 하는 바이고,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성국은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럼 미 해군은 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냐? 지금 중국의 G랑3를 탑재하는 탄급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 나오고 있죠. 그 단급의 G랑3가 12,000km 사거리니까 남중국해 서해 빠져나오지 않아도 그냥 서해에서 바로 쏴도 미본토 때리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바로 바시해 통과해서 뭐 태평양 안 나와도 바로 미국 때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잠수함을 헌터킬러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그러려면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포세이돈 핵 의뢰 같은 이런 뭐 무지막지한 이상한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또 무르만스크 이 지역에서 헌터킬러 하려면은 아예 핵 의뢰 쏘기 전에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 미국의 생존을 위해서 중국의 G랑3 SLBM 그리고 러시아의 포세이돈 핵 의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아무리 비싸도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해군의 주장인데, 과연 해군의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잠수함 한 척에 8, 9조 원. 이야, 기가 찹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